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쩌다 보니 아내와 처형 모두와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상황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요. 아내와는 동갑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현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죠.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30대 초반에 만났던 아내는 사실 인물이 썩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착하고 순해 보이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했죠. 조용한 성격의 순박한 이미지였고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납니다. 아내는 늦둥이인 셈이죠. 그래서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셨고요. 아내에게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언니뿐인 셈이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미국의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다 보니 아내나 저나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에 살지는 못하고 경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같이 모으면서 살아온 덕분에 경기도에 30평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둘이 살기에 30평도 과분하다고 돈도 더 아낄 겸 평수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들 녀석이 방학 때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자기 방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중이죠. 이렇게 아내는 생활력도 강하고 참한 사람이죠. 알뜰한 사람이에요. 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형인데요. 아내보다 10살이나 많은 처형은 아내와는 완전히 성격부터 전부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일단 외모도 매우 다릅니다. 순박하게 생긴 아내와는 다르게 처형은 이제 나이는 꽤 먹었지만 나름 미인이십니다. 아내는 성격도 조용하고 순한 대신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편인데요. 처형은 아주 애교도 넘치시고 귀여운 면이 있는 편이세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어쩜 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자매인 만큼 아내와 처형의 인생도 참 다르게 흘러간 듯 보이네요. 별다른 굴곡 없이 살아온 아내와는 다르게 처형은 인생이 조금은 박복한 편이거든요. 10년 전쯤 처형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지병을 얻어서 병치레를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처형은 혼자 지방에서 지내면서 힘들게 살아왔죠. 식당이나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조카들은 잘 커서 성인이 될 무렵 독립을 해서 각자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처형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얼마 있지도 않은 돈도 싹 날리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싹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건데요. 갈 곳이 없어서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 아내는 그런 언니가 딱했는지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하자고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처형의 사정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처형과 함께 산다는 것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아파트에 방이 3개라 남는 방이 있고 처형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내뿐이니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 전쯤 아내와 저 그리고 처형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죠. 처형은 저희들에게 엄청 고마워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밥, 청소, 빨래를 싹 해주시곤 했죠. 저는 몰랐는데 처형이 음식도 잘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간은 마치 젊은 장모님과 함께 지내는 기분도 들었고요. 아내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처형 때문에
지내기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아 보였죠. 간혹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제 팬티며 속옷들을 빨래 건조대에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민망했던 일도 있었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사건은 없는 것처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새벽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요. 처형이 묵고 있는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신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방문에 귀를 대봤죠. 몸살이라도 나셨나 싶어서 걱정됐으니까요. 그런데 처형이 그 인기척을 느꼈는지 앓는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순간 번쩍 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낸 시간이 오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들도 혼자 자기 위로하는 시간 많이들 갖곤 하잖아요. 여자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는 조심해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처형도 제가 그 야심한 밤에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눈치채신 듯 했어요. 그 후로 저와 처형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뭐 저도 아내가 없을 때는 혼자 자기 위로도 하고 야한 동영상도 보기 때문에 성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형이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돼서 방문에 가서 소리를 들었던 건데 그 소리를 훔쳐들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혹여나 처형이 그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라도 하면 제가 더 난처해지니까요. 또 저를 은큼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걱정됐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몸매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입는 처형의 옷차림도 눈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처형의 그 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는 거였어요. 중독성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잊고 지내던 제 안의 남성을 깨웠다고나 할까요? 밤에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그날의 처형의 그 소리가 떠오르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인가 혹시나 싶어서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거실로 나가봤어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요. 저는 그 소리를 다시 듣기를 기대라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처형의 소리가 계속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처형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렇게 간혹 밤마다 처형의 자기 위로 시간을 엿듣는 것이 새벽의 일과가 되어버렸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처형도 제가 문 밖에 서서 한참을 듣고 있는다는 걸 아는 걸까? 아니면 모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새벽에 감상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처형의 그 소리는 정말로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몰래 듣고 있다는 사실이 스릴도 넘쳤고요.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밤은 며칠간 지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 새벽도 처형 방문 앞에 서서 처형의 소리를 엿듣던 중 저는 헛기침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버렸던 거죠. 아차, 그동안 몰래 엿듣고 있는 걸 들켜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어찌 둘러대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조용히 처형의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팔을 잡아서 방 안으로 이끌었죠. 조용히 방문이 닫혔고요. 처형은 그동안 제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듣기만 했냐면서 오늘은 자기를 처형이 아닌 그냥 외로운 한 여자로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간에 억눌렀던 마음을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에 처형과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처형과 저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고요. 함께 절정을 느껴버렸죠.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이었고요. 이런 게 나이 많은 여자의 노련함인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2번이나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한 번도 잘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처형의 리드로 2번이나 했으니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했죠. 그렇게 저와 처형은 그 밤을 함께 보내고 잠깐 잠이 들었고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저는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 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처형과의 그날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봤을 정도의 강력한 희열이었어요. 그 후로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처형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그 후로 더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음식이며 청소 등 집안일도 더 잘해주고 있고요.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얻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고 있죠. 처형은 진짜로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듯 합니다. 얼굴 혈색이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저도 인생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두 여자를 다 사랑해 주어야 하니 한동안 안 하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다시 운동도 하기 시작했고요.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언젠가 처형이 자기를 그냥 비밀 친구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허전한 밤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남자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면서요. 생판 모르는 남보다 자기의 비밀 친구가 저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의 그 비밀은 평생을 간직하자고 둘이서만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의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계속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하곤 합니다. 처형이 돈을 꽤 많이 모아서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편하게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죠. 마음속으로는 더 오래 처형이 우리 집에 있어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형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해주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순간들이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한 만큼 저는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